안녕하세요, 와시즈입니다. 리스크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2019년 하반기 주식투자 체크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19년 증시는 상고하저의 박스권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하반기 증시 체크사항을 정리하기 앞서서 5월과 8월에 증시가 급락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참고 삼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5월 3일부터 5월 29일까지 18거래일 동안 코스피는 마이너스 7.9%, 코스닥은 마이너스 9.2%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면 1분기 실적 악화, 그리고 미중력 분쟁, MSCI 리밸런싱, 그리고 바이오 악재 등이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1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상장사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7%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 2017년까지 2018년에 한국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가 초호황을 가져오면서 거기에 대한 기저효과로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업종 전반이 실적이 악화된 바가 있습니다. 매출은 소폭 늘어났는데 그에 비해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가 됐는데, 한국은 전체 GDP에서 70% 정도를 수출이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편인데, 한국의 가장 큰 교육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이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단기간에 해결이 된다기보다는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한 전망들이 많이 나오면서 시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세 번째로는 MSCI 리밸런싱이 있는데, 이 MSCI는 미국의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하는 신흥국 관련해서 올해 5월과 8월, 11월에 리밸런싱, 신흥국 지수에 대한 포트 조정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한국 비중을 좀 줄이고 그리고 중국 비중을 높이는 이 과정에서 외국인 매도가 5월에 지속이 되면서 지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번째는 바이오주 악재가 있었는데, 2017년과 18년에 코스닥 지수에서 바이오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 코오롱 티슈진의 인버서 사태,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 악재가 불거지면서 전체적인 코스닥 지수에 악영향을 가져왔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에서 인버서라는 제품이 올 2월에는 충분히 바뀐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었었고, 3월에는 국내 판매가 중지되고 미국의 임상 3상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 조사가 들어가고 결국에는 품목 허가가 취소되고 형사고발에 들어가게 되면서 시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8월 들어서는 5월보다 더 큰 시장의 폭락이 있었는데, 7월 23일서부터 8월 6일까지 11일 거래일 동안 코스피는 마이너스 10%, 코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19.2% 하락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큰 폭의 폭락이었었는데, 8월 증시 하락의 주요 요인도 5월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첫 번째는 2분기 실적이 악화되었고, 두 번째로는 무역 분쟁이 격화됐는데, 이때는 미중 무역 분쟁보다는 한국이 당사자가 되는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었습니다. 세 번째 MSCI 리밸런싱이 있었고, 바이오주 악재도 이 기간에 또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실적 악화는 1분기에 비해서 2분기가 더 악화가 되면서 상반기 전체적으로 코스피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7%,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2% 정도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은 5% 정도로 소폭 늘었지만 순이익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로 악화되었습니다. 무역 분쟁이 미중 무역 분쟁에서 한국과 일본의 분쟁으로 바뀌면서 소재 수출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수출 규제, 그리고 지소미아라는 안보 관련된 협약이 파기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면서 시장에 상당한 악영향을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해 그 관련 소재주라든가 아니면은 반일 분쟁에 관련한 애국주, 이런 테마가 잠시 불긴 했었지만 전체적인 시장에는 상당히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5월에 이어서 8월에도 MSCI 리밸런싱이 있었는데, 이 기간에도 외국인 매도가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에 악영향을 가져왔고요. 바이오주 악재가 상반기 내내 이어졌는데, HLB의 글로벌 임상 3상이 중단이 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고, 신라젠이 검찰 압수수색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바이오 주식의 폭락을 가져옵니다. 바이오 주식이 신약 개발이라는 기대감을 통해서 그간 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일부 회사들의 이런 악재가 크게 불거지면서 전체적인 투심에 영향을 받으며 바이오주가 코스닥 낙폭 확대를 이끌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데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5월과 8월에 증시가 크게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 하반기에도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하는 시점에 이 부분에 대한 악재들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3분기 실적 악화, 그리고 무역 분쟁, 이번에는 미중 무역 분쟁도 아니고 대일 분쟁도 아닌 브렉시트가 이 기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MSCI 리밸런싱이 또 이 비슷한 시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바이오 악재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을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악화는 이미 7월과 8월이 수출 감소폭이 확대가 되었고 9월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큰 반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10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3분기 실적 발표 시기에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7월에 비해서 8월의 수출이 더 안 좋아진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10월 31일 날 노딜 브렉시트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앞서서 브렉시트를 금지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면서 증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2016년 6월에도 브렉시트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11월에 MSCI 신흥국 마지막 리밸런싱이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5월과 8월에 비해 비중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바이오 임상 결과가 9월서부터 11월에 또 한 번 있을 예정인데 바이오 대장주 중 하나인 예전에 바이로메드였던 헬릭스미스가 9월에서부터 11월까지 FDA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좀 잘 되면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을 할 텐데 만에 하나라도 잘못될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메지온 같은 경우도 11월에 미국 FDA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시장에 미칠 영향이 있습니다. 바이오주의 임상 실패나 악재 발생할 경우에는 전체 코스닥 시장의 폭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이오주에 투자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이오주의 임상 성공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해봤는데 기회 요인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한국 증시가 굉장히 저평가된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시중 자금 공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외국인 투자 한국 비중이 역대 최대로 높아진 상황이고 네 번째로 4분기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국 증시가 올해 들어서 주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최하위권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굉장히 저평가된 상황입니다. PBR 기준이 0.8로 내려가면서 러시아 증시 0.7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저평가된 상황이고 MSCI 신흥국 지수 대비로는 마이너스 40% 이상 할인된 수준입니다. 앞으로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느냐가 더 중요하긴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저평가된 상황입니다. 두 번째 기회 요인으로는 시중 자금 공급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를 꼽아볼 수 있는데 미국과 한국의 10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도 자금 공급 정책을 10월에 집행할 예정인데 그간 좀 쪼여왔던 대출 규제 완화와 전자화폐를 공급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준금리가 만약에 10월에 추가로 인하를 돼서 1.25%가 되면은 역대 최저 금리 수준으로 낮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을 압박을 하면서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2020년 선거가 미칠 영향인데 선거 관련해서 단기 일자리가 좀 창출되는 부분이 있고 정책 기대감 그리고 정치 테마주가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반기에는 한국 총선이 4월 15일에 있고 이때 경기 부양 정책 집행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에는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는데 재선을 위해서 올해 상당히 격화되었던 글로벌 무역 분쟁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고 SOC라든가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회 요인으로는 외국인 투자의 한국 비중이 확대되었는데 외국인 투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과 증시 모두 외국인 투자 비중이 역대 최대로 확대가 됐는데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한국 경제가 양호하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증시 관련해서는 저평가 메리트가 좀 부각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특히 7월과 8월에 한국 채권이 124조 정도 투자가 되면서 두 달 연속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시 부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 비중이 38%를 돌파하면서 13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기회 요인으로는 4분기 실적 개선 가능성을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기저효과로는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실적이 악화됐고 주가 폭락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통한 개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두 번째는 환율 효과입니다.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환율이 1,200원대로 올라가면서 수출 경쟁력이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이 기간 동안에 경쟁 상대인 일본 엔화가 상승한 부분도 수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이 내수보다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4분기는 원래 3분기보다 실적이 좀 좋아집니다.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규모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중국의 광군제 같은 경우도 알리바바에서 역대 최대 매출을 매년 갱신하면서 소비 증진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중국으로 인한 한국 수출이 증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한국도 코리아 페스트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의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12월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소비가 확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4분기 실적 효과가 영향을 미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10년 내 증시는 4분기 실적 영향을 받는 1월부터 4월까지 증시가 강세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를 살펴보면 거의 매년 상고하저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도 그렇고 광무제도 그렇고 4분기에 미국과 중국의 소비가 크게 증가되는 부분에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추론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 2017년만 바이오주가 하반기에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약간 예외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또 증시가 좀 올라갔던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하반기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리스크 요인과 기회 요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서 바닥을 쉽게 예단할 수는 없고, 하락 변수 요인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평가 상태가 상당하기 때문에 상황이 개선될 경우 빠르게 주가가 오를 수 있어 기업연구와 종목 교체, 추가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시장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업종 사람들을 만나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좀 영상이 좀 뜸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하반기 투자 기회를 찾기 위한 방법과 생각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잘하시고 성장하는 투자자 되세요.